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하고 영상 나오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잘 들리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PC2는 어느 분이시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다가 이름 한번 써주십시오. 네, 완준쌤도 오랜만이네요. 남쌤, 완준쌤, 하윤쌤, 정은쌤, 희쌤, 성욱쌤, 미경쌤, 신영쌤, 주희쌤. 네, 다들 반갑고요. 오늘 오늘은 짧은 핵심 투자처 특강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약 1시간 정도 좀 수업 예상하고 있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 받고,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영상하고 음성 잘 들리니까 바로 시작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보시다시피 서울 수도권 핵심 투자처 테마 특강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무료 특강 아마 그 들으셨을 때 제가 그 핵심 투자처 순종 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그 특강이에요. 그래서 2025년 교통 호재 및 추천 물건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서울 지역 분석 수업, 그리고 수도권 지역 분석 수업, 그리고 우리 시장 경매 7단계 관련된 수업들, 그리고 소액 단기 매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액 실전반,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한 달에 2번 모이는 우리 MVP 실전 투자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네, 물건들, 즉 상가와 알았어. 제가 이거 음성어 좀 내가 할게요. 테이프를 해가지고 폭발할 음성으로 수도 좀 있고, 할게요. 이거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고. 응. 자, 음성으로 좀 했습니다. 자, 상가에서 토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매까지 다 다루는 실전 경매반도 있는데, 오늘 수업은 제가 모든 수업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항상 그 우리 주식에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그 입지 가치를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펀더멘탈을 보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하고 교통 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우리가 봤겠지만, 처음에 뭐 정비 예정구역 지정되고 나서부터도 뭐 추진이 설립되고 조합 설립되고 그리고 조합 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그리고 이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교통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또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기본 계획하고 또 실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위치까지 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길게는 거의 뭐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마 아파트가 조합 설립하는데 20년 걸렸죠. 그래서 철도망도 너무 오래 남아있는 계획만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한 4년 이내에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항상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경매 물건까지 7월 달 예정되어 있는 물건들까지 오늘 좀 다양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문자로 좀 받아보셨겠지만 오늘 소개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30개를 제가 추렸어요. 그래서 30개를 추려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다 링크를 드렸으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PDF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실전 경매 7단계에 맞도록 일단 물건 선정 후보 리스트를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그 물건 선정을 1차적으로 한번 추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건 분석하고, 현장 분석하고, 입찰가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입찰하시고 명도하시고 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이 내재 가치가 있는 지역들. 지금 서울 한 중상위권부터 해서 중하위권까지 조금 어떤 뭐라고 할까 상승세가 조금 번지고는 있는 찰나에 우리 대출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계속 서울 수도권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어제 아니죠. 지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에도 5시간 동안 그 서울시 25개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릴레이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화 모두 다 지금 이제 다 편집을 해놓은 상태이라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서울시 25개 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5시간 릴레이 특강 VU들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제 개인톡 아시는 분들은 개인톡으로 주시면 녹화본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도 아낄 겸 개인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죠? 많이 아시니까 제가 아까 문자로 제 카페 링크도 드렸으니까 그런 데에서 내용을 잠깐 보시고 오늘은 바로 임박해 있는 2025년 교통호재에 임박한 추천 지역 심층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자금대별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기존에 자금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인 자금이 뭐 5천만 원이든 또는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또 때로는 10억이든 간에 그 안에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또는 전세, 갭투자죠. 그거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의 전체적인 어떤 감정평가의 금액을 크게 3등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추천을 제가 나름 좀 고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물건들 추천을 몇 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3번 파트, 요거는 강의 내용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30선을 뽑아서 제가 PDF에 포함을 시켜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실전 경매 7단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마도 오늘 수업은 유료 특강인 만큼, 오늘은 무료 특강이 아니죠. 유료 특강인 만큼 아마 남들한테 알려주기 싫을 거예요. 공유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제 개인 소개는 조금 생략을 하고, 바로 2025년 교통호재 임칸 추천 지역 심층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어디서 봐요라고 지금 물어보신 분은 문자 보세요. 문자에 PDF 다운받는 링크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자를 혹시나 못 받으셨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단톡방 또는 개인톡으로 주십시오. 자, 먼저 그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시면 강남구, 마포구, 도봉구의 매매가, 전세가 추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25년 7월 7일 날이에요, 벌써. 그렇죠? 이제 여름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보통 얘기하는 우리 강남 4구라고 하는 그 강남 4구 중에 대표 주자,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하는 또 대표 주자인 마포구, 그리고 서울의 어떻게 본다면 위계상 조금 하급지 정도에 들어가 있던 노도강에서 도봉구에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먼저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자, 이 그래프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목적이 지금 교통호재가 임박한 노선 자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상급지든 중급지든 하급지든 어디에나 교통호재도 있고 개발 호재도 있어요. 정비사업 호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자금에 그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안에서 현재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펀더멘털을 봐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자, 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 다 뭐 이미 유출을 하시겠지만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색 부분이 이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도봉구에 있는 이제 매매가예요.
그죠? 적당하게 이 정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세 개 지역 모두 다 가장 뭐 피크를 찍었던 그 시점이 2021년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어느덧 전세 두 바퀴가 흘렀습니다. 왜? 지금 2025년 7월이니까 가장 피크점인 2021년 9월이면 지금 벌써 딱 4년 정도 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강남도 떨어졌고, 그쵸? 마포도 떨어졌고, 그리고 도봉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약속이나 한 듯이 2023년 중반부터 이제 스멀스멀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요 상급지일수록 조금 더 가파르게 매가가 상승하는 걸 보여요. 강남이 먼저 치고 올라가죠. 그죠? 강남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마포가 이제 슬슬 따라서 만만하게 가고 도봉구는 그래도 별 움직임이 없었어. 그렇죠? 그러다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는 동안에 지금 강남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강남, 서초, 송파, 용산들은 지금 모두 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투자 수요 및 일부 투기 수요까지 붙었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및 조정 대상 지역을 다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마포구는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이런 시점인데 지금 딱 막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노도강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인천의 중하급지일 거예요. 그렇죠. 항상 묶을 때 그렇다고 이게 동다지로 묶을 수가 어렵다 보니까 한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대 초반에 우리 실미도 우리도 묶였다 이런 아마 그 해프닝 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9억 원 이하는 물론 6억 원 이하 대상에 있는 물건들도 이 대출 규제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뭐 6억대야 7억대야 이런 그 실거주하는 분들도 어떤 인컴이라든지 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투자성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차단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매도가 아니더라도 2년 또는 4년 동안 조금 보유를 해 나갈 때 이왕이면 그 안에 어떤 교통 호재로 인한 부분들이 이런 내재 가치에 포함이 되게끔 하게 되면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엑스트라 안전장치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강남은 이렇게 치솟아 올라오는데 마포는 살짝 올라왔고 도봉구는 또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에셋 파킹이다 또는 안전자산이다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차익을 많이 내기 위한 것들을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점은 2025년 7월인데, 지금 한 1년 반 전이죠. 2024년 1월, 지금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도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2022년 1월. 그러면,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 정도, 3.5년 정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3.5년 전. 여기는 1년 반 전. 그렇죠? 그런데 요때 전에 어떤 그 통계치를 뽑아온 건데 가장 상승기였던 때로부터 봐서 보다 보면 지금 1.5년 전까지 회복된 걸 보니까 여전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들은 매매 가격 지수들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여기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빨갛죠. 마포도 빨갛고 성동구도 빨갛죠. 그쵸?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역시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부분들이 바로 금천구 내지 노도강이었다. 그래서 이런 급지들을 판단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급지들 안에서 교통호재, 개발호재를 같이 보자는 게 바로 오늘의 중심 컨셉입니다. 자, 지금 사실 뭐 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논의를 해보고는 싶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 느끼다시피 금리는 지금 벌써 기준금리 2.5%로 내려가 있죠. 한참 때보다 지금 거의 한 2% 정도가 내려와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은 살짝 줄어들었는데 대신 DSR 3단계가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었고 더군다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가 안 된다면 6억까지는 대출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오히려 대출이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지금 와 있죠. 그래서 금리와 대출에 대한 환경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지만 경매 물건들은 우량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든 상가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경매 시장을 잘만 활용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잖아, 어떻게 본다면. 왜냐면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다운사이징이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20억 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이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니까 10억대, 15억대로 줄여버리고 10억대를 본 사람은 뭐 6억대로 줄고 6억대를 본 사람은 뭐 4억대로 줄고 4억대를 본 사람은 2억대를 줄고 이런 다운사이징이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겠지만 P2P라고 알고 계시죠? 피어 투 피어. 금리가 일반 금리보다 보통 2배 이상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단기 매도할 때는 뭐 몇 달 사용을 안 하니까 괜찮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뭐 2년 동안 응? 계속 내가 거주를 하면서 대출 이자를 원리금 분할 상환해가지고 균등 상환해가지고 갚아 나간다. 30년으로 지금 조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P2P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커진단 말입니다. 단기 매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한 상태에서 역시나 매물을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똑똑하게 교통호재와 개발호재가 임박해 있는 걸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 그려놓은 도표는 어, 우리 서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의 그 노선만 일단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 서울에도 이런 그 노선 말고도 뭐 경전철 라인들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사실 도로망도 있죠? 고속도로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만 조금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교통호재에 임박한 주요 노선 및 영향권 예시라고 해서 제가 지금 구 단위 정도까지 좁혀놨는데 일단 우리 정식으로 개통된 거는 지금 GTX A밖에 없죠. 물론 삼성역은 2028년 예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GTX B나 GTX C는 아마 2030년경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후재가 많죠. 그렇죠? 호재가 많고 서울 안에 들어가 있는 GTX B 역사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신도림이라든지 또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렇죠? 서울역이라든지 있겠죠. 또 C도 마찬가지로 뭐 창동이라든지 가운데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있겠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뭐 삼성역이라든지 수원역이라든지 요런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 GTX B하고 C는 조금 멀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정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내에 개통까지, 개통까지 예상이 되는 노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GTX보다는 요 아래에 있는 요 세 노선을 조금 주목을 해 볼 겁니다. 동북선, 월곶 판교선, 신안산선. 사실 제가 여러분처럼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한테 매수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우리 일반 경매 매물뿐만 아니라 일반 그 매물까지도 같이 이런 호재, 개발 호재, 교통 호재 이런 거 같이 포함시켜서 제가 리포트 드리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동북선 또 월곶 판교선 그리고 신안산선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각각 지역에서 전체 흐름보다는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꼬집어 놨죠. 조금 더 꼬집어 놨어요. 자, 일단 GTX B, C 뺐고, 그쵸? 이제 A 노선은
저희가 일단 GTX가 완전 파급 효과가 있지만 A는 이미 개통을 했죠. 그리고 삼성역만 일부 지금 2028년이니까 그거 빼고 요 세 가지 노선을 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선이기도 하고 자 일단 동북선은요. 서울 권역이 총 5개라고 그랬죠? 그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또 여기 서남권, 그리고 도심권. 그런데 동북선이니까 이미 힌트를 드렸다시피, 동북권에서 움직이는 노선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동북권하고 서남권이 상대적으로 불균형 정도가 심했어요. 강남권에 비해서. 그 불균형에는 어떤 인프라도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비 사업 이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이 불편한 데도 많았습니다. 자, 동북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요렇게가 동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심하고 가까운 쪽보다 좀 먼 쪽, 봤더니 또 역시나 노원구, 도봉구 이런 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뭐 성북구 이런 데 쪽에서 교통이 불편한 데가 많았는데 동북선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을 했고 10년이 넘도록 쭉 흘러오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아마 2, 3년 임장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동북권 곳곳이 다 땅 파고 크레인 큰 거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이 더운 날씨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이런 공사를 하고 있었구나를 입주민이 나중에 알게 돼요. 입주민이. 그렇죠? 민원 넣고 있다가 헐 동북선이 생겨? 이게 왕십리를 간다고 놀라는 거지. 왜?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니까. 교통이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요 동들 단위로 써놨는데 사실 보게 되면 여기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북쪽이죠? 그 상계, 하계, 월계. 우리 사실 노원구에는 동이 5개밖에 없었어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5개밖에 없어. 노원구에는. 근데 지금 상계 가고 중계도 갑니다. 은행사거리도 가고,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계도 가고, 월계도 가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사실 인구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구축, 재건축도 많고, 근데 교통이 불편했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뭐, 4호선이 있고, 7호선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 구석구석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상계, 중계, 하계, 월계를 다 동북선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노도강이라고 그랬죠. 우리 도봉구 쪽에는 없지만, 우리 노도강에서 여기 강북구에 또 미아사거리 그렇죠? 여기는 이미 지금 4호선도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환승 TOD 방식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환승되는 거, 바깥하는 거, 트랜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했던 거 아마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환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고려대학교 문과대 이과대에 있는 우리 안암동 그쵸? 고려대 성북구 지나가고 또 우리 뉴타운이 많이 있는 청량리 뉴타운도 있고 이문 희경 뉴타운도 있고 그리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있는데 그 청량리 바로 옆에 여기 제기동까지도 또 동북선이 움직이고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까지 우리가 동북선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북쪽 남쪽 이렇게 노스 사우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동북선이다. 그렇죠? 아주 파급 효과가 큰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판선. 자, 동북선은 보니까 위에서 아래네. 노스에서 사우스로 했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네. 근데 월판선은 동서로 움직여요. 동서. 여기는 남북으로 움직이고 여기는 동서로 움직여요. 그래서 일단 월곶이죠, 월곶. 월곶이 시흥월곶입니다. 시흥월곶. 백옷은 어디예요? 백옷. 백옷은 어느 시인가요? 백옷. 우리 그래도 시간은 짧지만 채팅창 한번 써볼까요? 월곶은 제가 시흥이라고 답을 드렸는데 백옷 신도시 할 때 백옷은 어디입니까? 백옷. 안산. 백옷. 백옷이 안산인가요? 자, 백옷. 자, 더 많이 아까보다는 오셨네. 답 나올 때까지 저는 아닙니다. 답 나올 때까지 저는 출석 부르고 있을게요. 진주쌤, 성욱쌤, 미경쌤, 소설가님은
김동인쌤, 반갑고요. 신영쌤. 왜 답 안 나오죠? 백옷 신도시 몰라요? 백옷, 희쌤, 신영쌤, 윤미쌤, 원준쌤, 하윤쌤, 답 안 하시네. PC2님은 아까 저랑 뭐라고 했더라, 제가. 정훈쌤도 있고, 영신쌤. 그쵸. 시흥이죠, 시흥. 시흥 백옷 신도시. 그쵸? 그런데 여기는 월곶. 그 판교는 다 알다시피 우리 성남시예요. 판교가 성남시에 있죠? 그래서 성남시는 동쪽으로 가고 시흥 월곶은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시흥, 이제 여기가 이스트라고 적을게요. 판교를 이스트라고 쓰고 월곶을 웨스트라고 쓸게요. 그런데 시흥 월곶이라고 적어놨죠. 그런데 시흥 월곶에서 더 쭉 가게 되면 인천이 나와요. 인천. 그쵸? 그리고 여기 동쪽으로 좀 더 쭉 가게 되면은요. 이제 강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가 월판선 하는데 이건 사실 대한민국 국토를 인천에서부터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허리를 따라서 쭉 움직이게 하는 노선이 사실은 월판선입니다. 월판선. 그죠? 빠른 속도로. 얘도 아주 임팩트가 크죠? 자, 보니까, 아까 제가 인천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천 연수구 옥년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흥시청, 광명, 안양, 인도권도 안양이죠. 그리고 우리 성남시 분당구 있는 판교까지 움직이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월판선이 있어. 월판선. 그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안산선이 있죠. 이 신안산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한번 찢어져서 이렇게 두 갈래로 움직여. 여기 갈라지는 역 아시는 분, 신안산선 갈라지는 역 아시는 분, 알만한 한 분들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경쌤, 희쌤, 완준쌤, 정은쌤, 음, 조금 그래도 제가 많이 뵀던 분 지금 말씀드린 건데, 분기되는, 그치, 광명입니다. 역시 잘하셨어요. 그래서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1단계로 3도심 중에 한 곳을 갑니다. 서울 3도심 중에 신안산선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 여기 노스라고 쓸게요. 노스. 여기 사우스죠? 사우스인데 여기는 사우스 중에서 지금 웨스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적을게요. 어디? 1단계? 어디? 신안산선이 일자리 3도심을 찾아서 올라간대. 즉 무슨 말이야? 시흥에서도 서울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산에서도 서울 출퇴근을 만들어준대. 그래서 출근하러 가는 곳이 어디냐고. 3도심. 여의도죠. 여의도. 여의도로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얘가 영향력이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기다려온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교롭게도 광명역 인근에서 우리 그 함몰 사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좀 딜레이 돼 있죠. 그렇지만 동북선, 월판선, 신안산선은 4년 내에 개통돼서 우리가 전세 한 바퀴만 진행을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정도로 실거주 가치가 높아지게끔 4년 뒤에는 이미 개통된 뒤가 됩니다. 그 안에 다 개통돼 버려요. 자, 27년으로 예정돼 있어요. 25년이죠, 지금. 그쵸? 2년만 기다리면 동북선, 월판선, 신안산선 다 개통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보다 실거주가 높죠?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그쵸?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도 거기에 맞게끔 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죠? 일단 실거주가 좋아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가는 동북선, 그 다음에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월곡 판교선, 그리고 위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다가 광명에서 분기가 되는 신안산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노선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한번 교환을 보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GTX는 좀 생략을 하고, 자, 첫 번째 동북선부터 보겠습니다. 동북선. 자, 아마 이번에 저랑 같이 그 서울 실전 임장반 19기 하셨던 분들은 동북선 그 개통 2년 앞둔 각각의 그 역사들,
지금 공사 현장들을 아마 여러분들 여러 스팟에서 보셨던 거를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동북선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부터 5년 전에 8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 아까 얘기했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예전에 했던 예비 타당성부터 해서 착공까지 한참 걸려요. 그죠? 이미 그 숱한 세월들을 흘러서 착공을 한 게 이미 5년 전이고, 지금 2027년 11월 개통 예정이라고 했어요. 큰 이슈가 없는 한. 그러면 지금 이 노선들을 보게 됐다시피 다 동북권입니다. 동북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노원구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여기가 노원구죠? 노원구. 그리고 여기 성북구 나오죠? 성북구 나오고. 또 강북구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성북구 들어가죠? 성북구 들어가. 그다음에 동대문구 들어가죠? 성동구 들어가죠. 이렇게 위에서 더 핫한 라인들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동북선인데, 보다시피 여기 상계역 4호선하고 환승되죠. 그렇죠? 4호선 환승되는 상계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중계동 학원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가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중계역에서 은행 사거리까지 걸어가는데 15분 걸려. 꽤 걸려요. 꽤. 애들이야 뭐 셔틀 타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출퇴근할 때는 도보로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 동북선이 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까 상계, 여기 은행 사거리가 중계동이죠. 자, 상계, 중계, 그리고 하계. 하계는 제가 사실 좀 너무 좋아하는 라인이야. 하계는 동북선도 가죠. 이미 7호선 라인도 있죠. 더블이죠. 하계는 더 좋아지죠. 우리 집 앞에 바로 마트 있죠. 우리 집 앞에 바로 병원 있죠. 살기 좋죠. 그쵸? 이게 하계고. 그 다음에 우리 월계역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월계 근처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있죠. 미룡, 음? 미성, 3호 여기 재건축하죠. 그다음에 서울은 아이파크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죠. 강원대학교 역세권 개발하죠. 그런데 이 월계 쪽에 또 동북선 들어와. 그러면 지금 몇 개를 얘기한 거예요, 벌써. 우리 주식할 때도 뭐 기관이 샀다, 응? 또는 뭐 외국인이 샀다, 또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이익이 아주 좋게 나왔다. 여러 가지 재료를 놓고 내재 가치, 펀드멘탈까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하듯이 이 부동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가 묶이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월계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미 이 지하철 라인이 1호선 라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북선이 생긴다고 그랬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시 새 아파트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거기를 마이스 같이 상업 업무를 또 넣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내재 가치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기에 플러스 동북선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게 8년 남은 게 아니라 2년 남았대. 그럼 보는 눈이 다르죠. 그러면 입찰하시는 분들이 또는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입찰해요? 아니죠. 그럼 남들이 다 모를 때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거나 매수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2년, 4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장인뉴타운 근처에 있는 우리 롯데캐슬 북서울 꾸밀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 쪽 갔다가 이제 강북 구비아 사거리 가고, 다시 성북구 갔다가 또 숭례초 고려대학교 성북구,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 재개발들 많은 우리 제기동역, 그리고 성동구 마장동, 그리고 드디어 왕십리역까지 우리 왕십리 뉴타운이 근처에 있고 지하철 2호선이 있는데, 거기에 또 동북선까지 완공 하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뭐부터 보여드렸냐면, 금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은 좋은 게 너무 많이 풀리고 있네요. 그런데 규제가 들어가니까 하고는 싶은데 A급을 하고 싶었는데 B급을 물려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금 때문에. 그럼 B급에서 호재 있는 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지식까지 있다. 그러면 경매 지식과 여기 지역 분석에 대한 이런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경매 물건은 풀린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입찰이 가능하다면 이번 달에 낙찰받을 수 있죠. 그 정도의 적극성만 띈다면 이번 달에 낙찰을 바로 받죠. 그럼 다음 달에는 잔금 치르죠. 그렇죠. 남들보다 싸게 저렴하게 되죠. 남들보다 더 가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 갖고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자고 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동북선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북에서 남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축 움직여 볼게요. 동서축. 자, 보시게 되면, 이번에, 동서축이면 월판선부터 할게요. 자, 월판선 보시면,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시흥 월곶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인데, 얘는 더 크게 본다면 경강선의 일부야. 이 경이 서울경이죠. 강릉이야, 강릉. 그래서 저기 인천 송도에서부터 서울 쪽 안으로, 서울을 지나가진 않지만 서울 쪽으로 근접했다가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볼게요. 얘도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착공했네. 아까 동북선은 2020년 착공. 그리고 얘도 2027년 개통 예정.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동북선도 20년 착공해서 27년이니까 한 7년 정도 걸렸네. 땅 파고 개통시키는데. 그리고 월판선도 21년 착공, 27년이니까 한 6, 7년 걸렸죠. 하지만 6, 7년이 아니라 6, 7년 이상 동안 예타부터 하게 되면 거의 10년 지나버렸어요. 10년 이상. 그렇게 지난 세월들을 흘러서 이제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호재에 대한 국가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공사를 안 하면 여기 뭐가 들어오는지 아예 몰라. 깜깜해. 그렇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데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사 갔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탕 파기 시작하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입주민이면 더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업을 하고 있든 또는 그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보든 또는 관심 지역이 아니었었는데 자금에 따라서 막 보고 있던 지역이 이런 호재가 땅을 안 팠어도 이미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실시계획에 나왔대. 응? 그리고 뭐 1년 뒤에 착공 예정이래. 이런 그 뉴스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들어갈 때 보통 보유를 2년 동안 하게 된다면 그 기간 안에도 분명히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 받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래서 다시 월판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월곶이에요. 시흥 월곶. 아마 여러분 월곶이 어디야 하시는 분들 우리 인천 월미도도 기억하시겠지만 소래포구 아마 아시죠? 조개구이 먹고 회 드시러 가시고 하는 소래포구 그 근처에요. 월곶이. 이 월곶에서부터 서측에서 동측으로 움직이죠? 이제 그쵸? 이거 아까 동북선은 위에서 아래였어요. 근데 얘는 서에서 동으로 가죠?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가 여기 시흥 장곡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곡이 있고 시흥시청이 있어요. 자, 우리 수도권 지역 분석반을 아마 8월 아마 초중순에 수도권 지역 분석반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시흥시의 가장 큰 거점은 시흥시청입니다. 그래서 이 월판선이 시흥시청 가장 큰 센터를 지나가게 돼요. 시흥시청이라는 역을. 그래서 시흥시청에서 더 흘러서 가게 되면 얘가 이제 매화, 그리고 또 지나가서 광명을 하죠. 그런데 아까 신안산선이 광명에서 분기된다고 그랬죠? 광명에서 분기돼서 하나는 시흥시청 간다고 그랬고 하나는 안산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 광명이 월판선도 가네. 월판선도 가고 이 신안산선도 가네. 근데 그 앞에서 사고 난 거야, 지금. 그죠? 근데 그 앞에서 사고 난 거라고. 이 광명이 여러분들 사실 광명역으로 아마 뭐 그 교외 또는 지방으로 빠질 때 광명에서 KTX 타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하지만 보통은 뭐 서울역을 가든 또는 용산역을 가든 또는 일부 영등포역을 가든 또는 우리 고향 행신동을 가든 이렇게 막 행신역을 가든 할 텐데 광명역에 KTX가 생겨서 광명역 근처에 있는 인접시들이 광명역 와서 KTX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광명역으로. 근데 이 광명역이 지금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어. 광명 사거리역 얘기하는 거 아니고 철산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KTX 광명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명역이 1호선밖에 없어요. 근데 그 1호선마저도 금천구청에서 1시간에 한 번밖에 안 다녀. 그 되게 불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광명역에 이제 겹경사가 생기죠. 신안산선에 그리고 월곶 판교선에. 근데 광명 들어가겠구나. 근데 광명은 이미 너무 비싸. 항상 규제 지역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데가
광명, 성남, 하남, 그리고 과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광명은 13억, 14억, 15억대. 그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호재까지 있으면 조금 더 탄탄한 실수요 가치를 잡고 가겠죠. 자, 광명 넘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안양 숙수가 나옵니다. 석수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시흥 산업 아니 여기에 석수에 그 시흥 산업 유통단지 이런 것도 다 일대 전체 다 개발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업무 타운들도 들어서고 할 겁니다. 석수에도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석수도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상승기 때는 석수 호재를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또 임장하고 또 매수했던 지역들이 바로 또 석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역이 있죠. 안양역. 그쵸? 이 안양역에 지금 우리 안양에도 우리 롯데백화점 아니 AK죠? 여기 AK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양에도 월판선이 또 생기고 1호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안양. 그렇죠? 여기 안양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서 안양 운동장 이런 데들은 여기 없던 곳이죠. 기존에 여기 없었던 데도 더 화끈한 호재가 되죠. 왜냐하면 환승되는 역도 좋지만 기존에 여기 없었는데 여기 생겨. 그런데 걔가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여. 어디? 판교를 간대. 그리고 광역 역세권인 인덕원을 간대. 그죠? 그리고 광명을 간대. 광명에도 우리 병원 들어가 있죠. 중앙대학교 병원 들어가 있죠?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들어간 지. 근데 광명도 가고 또 인덕원도 가고 판교도 가고 하는 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안양 갔다가 인동 갔다가 판교까지 가는 라인들 하나하나가 다 아주 그 임팩트가 큰 그런 호재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월판선 좋은 건 알겠어. 좋은 건 알겠어. 그래서 얘가 보시게 되면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원래 이게 지금 보면 개통하면 거의 2시간대로 서울에 아니 이 국토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2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쵸? 그 정도로 가깝게 가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자금을 같이 염두해 두고 보라고 그랬잖아. 자금을. 그러면 자 여기 요걸 보고 볼게요. 지금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자, 그래? 2027년에 개통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재 가치가 좋아지겠네?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우리 항상 자금 문제가 걸린다고 그랬죠. 어디 갈까요? 자, 여기 갈까요? 판교? 아파트 사러 갈까요? 33평 아파트 사러 갈게요. 월파선 들어온다고 판교 갈래요? 판교? 어디 갈까? 서판교 갈래요? 가능하겠어요? 지금 대출 규제 있다는데? 가능하겠어요?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아파트. 대략 써봐요. 얼마 있으면 됩니까? 판교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가격 20억대죠? 그죠?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제일 최고 비싼 동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곳을 찾다 보면 대략적으로 좁혀져요. 자, 볼게요. 일단 시흥이죠. 그죠? 월곶. 제일 끝이죠. 그다음에 장곡, 시흥시청. 요 정도일 거라고. 미안하지만. 그쵸?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추게 된다면.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계속 다운사이징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폭포처럼 내려갈 거라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갭투를 할 게 아니라면. 그쵸? 그래서 비싼 동네, 저렴한 동네 있지만 이런 곳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만 호재가 아니라 중하급지도 호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거 노려볼 수 있는 거지. 좁혀졌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좀 전에 봤던 동북성도 볼까요? 여기는 이미 뭐야? 다 서울이잖아. 좀 전에 본 거는 지금 제가 서울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서울 얘기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성남이고 여기는 시흥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시흥을 얘기했는데 좀 전에 봤던 동북선은 경전철이에요. 서울만 가. 어차피 다 인서울이야. 어차피 비싸. 그죠? 어차피 비싼데 도심으로 가까울수록 더 비싸. 그 다음에 북부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저렴해. 그러면 자금대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어딜 고르게 될까요? 이런 데겠네. 그죠? 이런 데겠네. 그죠? 밑에 내려올수록 비싸죠. 여기 서울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호재도 보고 자금 보면서 이게 다 매트릭스로 맞춰줘야 돼. 그게 제가 항상 얘기했던 실전 경매 7단계
1단계인 물건 선정 단계예요. 자금, 용도, 그리고 지역, 그 지역 안에서도 교통호재, 개발호재, 정비사업이 있는 곳들 다 맞춰서 물건 선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골라가는 방법론에 맞추어서 물건 추천을 잠시 후에 또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노선 하나 남았죠. 자, 이제 신안산선 볼게요. 자,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도시민 여의도를 가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분기됐죠. 여기가 광명역이야. 광명역. 그렇죠? 그리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면서 시흥시청이라는 데를 가고 하나는 쭉 내려오면서 안산을 갑니다.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진행되게 돼요. 그러면 얘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비싸지겠죠. 맞죠? 그리고 아래로 옆으로 갈수록 가격대가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자금에 맞는 물건을 골라야겠네. 그런데 비싼 지역, 조금 더 저렴한 지역, 둘 다 뭐야? 호재가 있었잖아. 이름하여 신안산선이라고 그랬잖아. 이름하여 신안산선. 그쵸? 그래서 봤더니, 자, 시흥시청으로 가는 걸 봤더니, 지금 요 시흥시청 이 사이에, 지금 여기 두 개, 여기 이제 학원, 그다음에 여기 매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 안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도 참 많이 갔었고, 좋아하는 동네이긴 한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장화, 또 성포,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지금 네모 친 거는 그나마 좀 저렴한 데를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좀 친 거고, 요 동그라미 친 거 네모 빼놓고는, 여기도 좀 저렴하죠? 여기 원곡, 원시, 여기 서해선입니다. 시흥시청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해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해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 시흥시청에서 신안산선이 가고 신안산선 시흥시청에서 위아래로 환승되는 거예요. 환승. 어쨌든 여기 네모칸 초능고 정도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조금 더 저렴한 투자가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자금이 어느 정도가 있다면 레버리지를 쓰든 안 쓰든 있다면 가능하면 상급지 똘똘한 한 채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지 뭐 위로. 그렇다면 어느 지역들이 나올까요? 자, 일단 색깔 바꿔볼까요? 일단 이를테면 목감이라는 지역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감, 시흥 목감입니다. 여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동명은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석수, 그 다음에 우리 독산, 구로도 이탈산지 이런 올라갈수록 또 완전 더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급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교통 호재로 추후 2년 뒤이면 이제 개통할 월곶 판교선, 신안산선, 그리고 우리 동북선 이렇게 세 개를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로 가금대별 물건 추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아마 어떻게 또 우연히 제 이 특강을 또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건 선정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더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볼게요. 자, 첫 번째, 5천만 원 미만 자기자본입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죠? 내 통장에 4천만 원 있어. 근데 적금이 1천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5천만 원 되죠? 그죠? 5천만 원 미만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데 걔가 교통호재가 있는 녀석이래. 그래?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네? 어디 2년, 4년 들고 가고 한번 나도 한번 이참에 한번 해볼까 하는 거 골라본 거야, 지금. 자, 골라볼게요. 봤더니 5천 미만은 제가 여기 써놓기를 소액 투자 가능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일단 빼놨죠, 아예. 그리고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자마자 지금 뭘 먼저 써놨냐면 부천을 써놨네. 우리 부천 많이 임장들 했죠? 부천에 여월동이라는 데를 찍었어요. 여월동은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은 7호선이 가고 있고 앞으로
GTX-B가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여월동 근처 부청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인근에 또 까치울에서부터 우리 쭉 역곡까지 또 주택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일대가 정비사업도 하고 교통망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빌라가 나왔어. 지분이 혹시 적으면 어떡하지? 혹시 정비사업인데 봤더니 지분이 무려 8평이야. 땅이 8평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아파트를 만든다면 이 땅값만큼 감정평가를 받아요. 그쵸? 교통망도 있고 추후에 정비사업할 때 그런 어떤 지분에 대한 이슈까지 있죠. 소액 투자죠. 그런데 그런 물건을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간대. 우리가 막연히 빌라 보고 입지 보고 우리 집 앞에 학교 있는지 여기 있는지만 보죠. 그죠? 무조건 그냥 앞에 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여기 있으면은 입찰 막 15명씩 하죠?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호재도 좀 보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지 주변이 발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본다면 내재 가치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거주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거니까 눈이 달라지잖아, 시야가. 그렇죠? 그런데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볼게요. 1억 2,500의 시작이야. 공시 가격 1억이 하네? 공시 가격 1억이 하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주택수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증가 안 되겠네? 하나가 더 걸렸네? 정비사업 나중에 할 수 있고, 그죠? 소액 투자고, 여월동에 아까 다양한 우리 호재 얘기했죠? 주택수비까지, 게다가 공시가격까지 1억 이하야? 근데 5천만 원 미만이야? 이런 걸 골라야죠. 이런 걸. 이런 걸 빨리빨리 고를 수 있으면 한 달에 두세 번씩만 입찰해서 또 운만 따라주면 몇 바퀴를 돌릴 텐데 항상 물건 선정하다가 끝난단 말이야 지금. 겨우겨우 하나 골라가지고 어쩌다 한번 입찰했는데 땡 떨어졌어. 7명 모였는데 7등하고 5등하고 그죠? 2등하면 말도 안 해. 그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적정성까지 입찰가를 선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4번 이상 5번씩 입찰을 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계속 시도를 해 나가면서 결실을 얻어야겠죠. 그죠? 좋은 물건을. 그죠? 그래야 낙찰받을 때 더 기쁘지. 왜? 남들은 몰랐거든. 이게 사실 이 정도에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죠? 요거 볼게요. 자, 시간이 9시죠? 역시나 1시간 만에 잘 안 되네요. 그죠? 자, 일단 지도 볼게요. 지도. 지도 보시면 요 물건이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물건이야. 그죠? 근데 여기가 원종역이에요. 얘 서해선이에요. 사실 서해선도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원종역 고강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제가. 원종 고강은 각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다가 원종역이 개통이 되기만 하면 얘 김포공항까지 바로 갑니다. 김포공항까지만 가면은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그 골드라인 다 쓰는 데야. 김포공항까지만 가면. 롯데몰 다 있는 데예요. 그쵸? 근데 원종을 무시했거든. 얼마나 실거주 가치 인프라들 가성비 있게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는데 시장도 잘 돼 있고. 그쵸? 음. 그 원종역 지금 이미 개통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그쵸? 요렇게. 그리고 요 밑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부천 종합운동장 GTX-B가 나중에는 또 간단 말이야, 밑에. 그런 데 있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그쵸? 이런 물건, 5천만 원 미만으로. 그쵸? 하나 더. 이번에 또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안산입니다. 안산. 그쵸? 5천만 원 미만. 안산. 빌라 5층이네? 얘도 지분이 10평이야. 근데 딱 보니까 도로 앞뒤로 뻥뻥 뚫려 있네. 그죠? 좀 넓죠? 그리고 얘는 공시가 1억은 아니겠다. 2억이야. 2억 4백. 근데 지금 1억 4,280만 원 나왔어. 7월 22일자. 아까 좀 전에 거는 8월 달 거죠? 8월 12일 날. 충분히 검토 가능하죠?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지금 물건 7월 22일자. 자,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물건 볼게요. 자, 얘 위치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에요. 옆에 그 골프장이 있네. 그죠? 골프장 있고, 초등학교 있고, 또 도서관. 생활 인프라 좋죠? 도서관. 초등학교 여기 또 있고, 여기 국어 고등학교 있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길 절대 몰라요. 야마 여기 있는 도서관 있구나, 복지관 있구나, 초등학교 있구나, 좋다. 야, 우리 집 옆에 골프장이네, 좋다. 하고 있는데, 요걸 못 봐, 정작. 요걸 못 봐. 이게 뭔데? 이게 뭐라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국방부를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육각형이니까,
헥사곤이라고 그래, 헥사곤. 헥사곤 모양의 성포, 여기 예술국장 있고, 월피공원이죠. 여기 신안선으로 들어와요. 얼마 남았어? 2년 남았어. 2년. 그죠? 2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우리? 안산 보고 있어요. 안산 상록구 부곡동. 자, 버스를 한번 타시고, 버스 타고, 얘가 버스 타고 내려와서, 요렇게까지만 데려다 주면, 이거 타고 2년 뒤에는 바로 여의도 갑니다. 바로 여의도로 떠요. 20분도 안 걸려. 바로 여의도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빌라 얼마짜리 보고 있어요, 지금? 1억 4,280만 원이야. 몇 평? 평수 작은 건 안 팔린다면서. 22평. 응? 22평. 22평이고, 2년 뒤에는 신한산은 생겨요. 그리고 1억 4,200 나와 있어, 지금. 근데 사람들이 별로 모르나 봐. 지금 누적 횟수 32회 나와 있어. 물론 오늘 뽑은 건 아니지만 며칠 됐지만. 그죠? 그런 것까지 보고 가라는 거야. 지금 제가 개통될지 10년 남은 거 지금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맞죠? 27년 예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2년 남았어. 그죠? 자, 금액대 올려봅니다. 이제 5천만 원 이상, 지금 얘기하는 이 금액은 자기 자본입니다. 한 반 정도는 레버리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분이라든지 주택이 있는데 갈아탈 분이라든지 또는 이 정도의 캐시는 이 정도 캐시 플러스 뭐 P2P라든지 또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또는 같이 공투를 하든 명의 하나로 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어쨌든 자기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본 5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이번에는 뭐라고 썼어? 자, 멘트가 달라졌죠. 달라졌죠. 아까 5천만 원 미만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렇게 썼죠. 그쵸? 그리고 다세대라고 썼어. 서울 수도권인데 예를 든 거는 서울도 아니었네. 부천 하나, 그리고 안산 하나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5천에서 1억을 봤더니 이제 다세대의 재개발 이슈가 들어간 것까지 놓고 걔가 가성비라고 썼어. 가성비. 그죠? 아파트는 여전히 아니죠. 지금 보니까 봤더니 야, 근데 1억 언더인데 양천구 목동을 썼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생각보다 5천만 원 미만짜리가 이 정도 이슈를 할 게 많았었네 이 생각 들죠. 또 양천구 1억 언더로 양천구로 들어간다고 목동을 그쵸? 이렇게 놀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물건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한 거예요. 물건 선정. 계속 손품을 팔면서 물건들을 보셔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 어렵게 오늘 다 그 거금 주고들 오늘 수업 들으시는 거니까 유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에서 낙찰 받으시라고. 자, 얘 봤더니 양천구 목동이니까 전용 면적이 조금 적긴 적다. 그런데 막 봤더니 뭐 안산이다 또는 뭐 시흥이다 구리다 남양주다 또는 뭐 어디 볼까요? 고양이다 김포다 이런 데 갔더니 평수가 조금 있어야 그래도 수요가 좀 달라붙는데 그런데 여기는 목동이잖아요. 1인 가구들 목동에 거주하면서 그 생활 편의 다 느끼면서 출퇴근하려면 방이 작아도 집주 근접한다고 오잖아. 그러니까 화곡동이 그래도 잘 팔리는 거고. 그렇죠? 6.42평. 그런데 얘 보세요. 6.42평인데 건물 전용 면적이 근데 땅이 5평이야. 그죠? 대박이지 않아요, 지금? 응? 건물 그 평수랑 땅 평수랑 거의 비슷해. 그러면 땅이 예를 들게요. 요 땅 한 평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 해볼게. 그러면 1억이죠. 땅 한 평, 이 양천구 목동이죠. 2천만 원밖에 안 하겠어? 땅 한 평에 만약 2,500이래요.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야 지금? 2,500만 원 곱하기 5.18평 해볼까요? 제가? 자, 빌라라든지 아파트든지 이 지분도 중요해요. 당장 재건축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5.18평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양천구 목동 땅값이 2,500만 원이래. 그러면 땅값만 1억 3천이야 지금. 땅값만 1억 3천인데 7월 17일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요거는 딱 열흘 남았어. 땅값만 1억 3천인데 이 최저가가 1억 2,200이야. 그죠? 그게 나왔어 지금. 그래서 제가 가성비 있는 이렇게 쓴 거라고. 오래된 거 위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많다던데요. 얘 2층이네. 2층이잖아 2층. 2층 6평짜리. 괜찮죠? 자, 또 얘 위치 볼게요. 얘 위치. 자, 여기네.
그냥 우리가 얼핏 딴 데 보던 그런 화곡동에 있는 빌라촌이 아니죠. 얘 바로 옆에 금호 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그 앞에 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그 옆에 여기 공원, 여기는 심지어 염창역이에요. 9호선 라인. 고속터미널 갑니다. 그죠? 여의도 갑니다. 그죠? 마곡 갑니다. 뭘 더 바래? 6평이라는 거 빼놓고는 뭘 더 바래?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고, 그죠? 고등학교 다 있고, 9호선에다가, 그죠? 이렇게 된 거를 얼마? 지금 땅값도 안 되는 수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세 파악만 잘한 다음에 조금 공격적으로 써도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시세 파악만 제대로 한다면, 그죠? 자, 또 하나 볼게요. 5천만 원 넘으니까 막 서울 게 막 튀어나오네. 아까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저기 수도권만 돌리더니. 할게요. 자, 그 이름도 유명한 독산동입니다. 그쵸? 얘 보니까 9평밖에 안 돼. 근데 건물이, 어우, 멋지네? 건물이 멋지네요? 그죠? 그리고 집은 6.4평.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분이 작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빌라인데 건물이 9평 전용 면적 근데 지분이 6.4평이야. 요것도 똑같이 해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금액 좀 낮춰서 해볼까요? 2200이라고 그냥 저 조사 안 하고 그냥 막 찍는 거예요. 자, 2200만 원 평당가가 만약에 2200이래 땅값이. 근데 6.4평이래. 그러면 땅값만 얼마야? 1억 4천이네. 2200만 따져도 1억 4천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1억 8,500에 나와 있어. 옥산동 쪽에. 딱 버텨볼까요? 2,400 넣어볼게요. 6.41평. 그러면 1억 5,300이에요. 지금 최저가 1억 8천. 그죠? 요거. 위치 볼게요. 위치 봤더니, 현재 있는 독산역이 여기에요. 그런데, 우리 물건지가 여기야. 그 앞에 조그만 공원 있고, 근처에 뭐가 있어? 초등학교가 있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만 걸어가면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신안산선. 여기가 독산역이니까, 여기도 독산역이죠. 뉴 독산역.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독산역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요 걸어가는데 얼마 안 걸리죠, 지금? 이거 5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디가? 한 번에 여의도가, 삼도심. 여의도가 여의도. 그죠? 여의도 가고,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 영화 봐, 롯데 시네마, 롯데마트. 또 있어, 여기. 홈플러스. 그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 버스 타고 독산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가고, 보통 여기서 버스 타고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가요, 바로. 2호선.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강남역으로 출근하든지, 그죠? 그 안에 환승하든지 하는데, 2년 뒤에는 이제 막바로 여기서 타서 여의도로 쏩니다. 그게 얼마? 그게 얼마? 1억 8,560만 원. 시세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겠고.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조금 더 레벨업 할게요. 조금 더. 1억에서 3억. 1억에서 3억. 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중장기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써놨네. 이제 조금 더, 왜냐면 시드가 적으면 우리가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도 적은데, 이제 1억, 2억대 정도 넘어오게 자금으로 오게 되면 그 시드만큼 결실도 커지게 되겠죠. 그쵸? 갖고 갈수록 더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중장기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드디어 아파트가 들어오네. 좀 전까지는 아파트 얘기 안 써놨죠. 그쵸? 1억 밑으로는 다 빌라 위주로 써놨는데 이제 아파트가 나왔네. 그런데 아파트가 나오고 월곶 써놨잖아. 이제 우리 기억나죠? 월곶. 월곶 판교선이 있는 바로 그 월곶. 얘가 어디까지가? 우리 광명시나고 안양시나고 그 다음에 판교 간다. 판교.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오 22층이네. 층도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딱 기본 평수네. 84 타입.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왔어? 최저가 2억 8천. 웬일이니? 웬일이니? 월판선이야. 월판선이 있고 판교 가는 라인이래. 2년 남았대. 25평. 전용 25평이라 국민평수 84 타입이야. 방 3개, 화장실 2개. 22평, 22층. 그런데 2억 8천이면 서울 빌라 가격입니다, 지금. 그죠? 호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얘 위치 볼게요. 자, 얘 위치 봤더니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도 얘는 여기 없던 데가 아니라 기존에 여기 있어. 수인 분당선. 어디까지 가요?
선릉도 가고 왕십리도 가요. 수인 분당선. 그렇죠? 서울숲도 가요. 그런 라인이야.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월판선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이제 현재 수인 분당선이 있는데 이제 월판선이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물론 서쪽 끝이지. 그런데 아파트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죠? 그 앞에 월, 초등학교 있고, 아파트 앞에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고, 여기 월곤역 있고, 이제 지금은 수행 분당선 타고 천천히 몇 번 환승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월판을 타고, 월곶 판교선 타고, 바로 아니, 바로 판교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여기? 신세계 아울렛 프리미엄. 가깝죠. 그리고 조개구이 맘만 먹으면 먹어. 그리고 여기가 시흥 150도시예요. 여기는 월곶, 여기는 월곶, 여기는 치흥 100곳,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인천이야. 남동구. 그렇죠? 요런 위치가 바로 월곶인 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1억 원에서 300원까지. 얘는 조금 이제 동쪽으로 쭉 가볼게요. 남양주시. 여기 공부되신 분들도 있고 하실 테지만 호평동이 있고 평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호평동, 평내동. 여기도 봤더니 84보다는 살짝 작죠. 20평대 후반이 될 거고 7인 사이즈. 그런데 얘 지금 30평 형태로 돼 있죠. 그리고 3억 2,690만 원 나왔네. 7월 말에. 근데 1억에서 3억까지 중장기 투자 가치 높은 물건이라고 써놨죠. 보세요. 위치 보시면 여기가 현재 경춘선 평내 호평역이라는 데고 여기 위로 가면 호평동 밑으로 가면 평내동 그래요. 그래서 이 역 이름이 평내 호평역이야. 여기에 이게 들어와. GTX B가. 근데 물론 시간은 걸리죠. 하지만 현재는 이 경춘선이 다니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 앞에 천이 흘러.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 그리고 GTX가 들어와. 아직은 조금 더 걸려야죠. 왜냐면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호재를 갖고 가는 남양주 평내호평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3억 이상도 한번 봐봐야겠죠, 그래도? 자기 자본 3억 이상으로? 조금 이제 볼륨이 켜지겠네? 그렇죠? 봤더니 어디를 써놨냐면 덕풍동을 써놨는 덕풍동 하남입니다. 하남 덕풍동 신장동은 이 하남의 중심가에 있어요. 중심가. 자, 기본 평수야 84. 그쵸? 84고 2차 가격 예, 일주일 남았죠? 서둘러야 됩니다. 일주일 남았어. 4억 4천 100만 원 시작. 그쵸? 자, 몇 층? 15층. 괜찮네. 4억 4천 100. 그쵸? 4억 4천 100이면은 사실 서울 거의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지금. 물론 이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자, 여기 위치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어. 조금 외져 보이긴 해. 근데 하남이야. 하남. 그쵸? 광명, 과천, 성남, 하남은 일반 경기도가 아니에요. 준 서울급이지. 그쵸? 그런데 여기 5호선이 가. 다시 5호선 가면 마곡 가죠. 여의도 가죠. 충정로 가죠. 서울에 있는 도심들, 두 개의 도심을 가고 마곡 7광역중심을 가는 데가 하남 시청역 5호선이야. 근데 여기서 버스를 한번 타야겠죠. 버스를 한번 타고 쭉 가면 바로 이 아파트에 도달하고 이 아파트 앞에 공원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다 있어요. 버스 한 번만 탄다는 거 빼놓고는 버릴 게 없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3억 원 이상 서울 주요 지역 및 수도권 핵심 투자처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보면 더 좋은 입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 나름 지금 조금 금액들을 자기 자본 5억대 아래에 있는 것들만 지금 다 추르는 거야. 소액 투자부터. 그죠? 하나 남았죠? 자, 이제 봤더니 드디어 서울 나왔다.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서울 주요 지역 수도권 핵심 투자처 봤더니 자, 나왔긴 나왔는데 3억 원 이상으로 해놨으니까 동북권에서 골랐네. 그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바로 밑에 성북구 골랐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 뉴타운이야. 1차 뉴타운 5구 사이즈. 평수 줄였죠? 왜? 자기 자본 3억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쵸?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니까 금액들 좀 낮춰서 보는 건데 2차 가격 6억 9,600, 감정가 8억 7천. 하지만 인서울 기름뉴타운 인프라 좋은 곳, 깔끔한 곳. 그리고 이 기름뉴타운 근처 뭐 집장촌도 있었고 하지만 롯데캐슬 클라시아 등등 기름 센터피스를 등등
완전 신축에 들어왔고 입지 환경이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기름동입니다. 그래서 요거 6억 9,600인데 얘도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아니, 한 2주 남았구나. 2주 정도 남았고 5구 사이즈. 자, 위치 볼게요. 얘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기름역이에요. 기름역. 그쵸? 기름역이고 여기 써있죠?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 정비 지구 써있죠? 이런 데들 다 싹 다 개발할 거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름 뉴타운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기름 뉴타운이. 이게 기름 뉴타운이라고. 이게 이렇게. 그죠? 다 기름 뉴타운 여기가. 싹 다 1차 뉴타운으로 바뀐 데가 기름인데 얘가 바뀌었지만 또 얘가 바뀌고 있고 또 얘가 바뀌고 있고 또 얘가 이런 데들이 바뀌고 있다고 지금 다.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이 어딨냐면 어디 있어요? 다 지워볼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그쵸? 그럼 기름역하고도 가깝네. 가깝죠? 응. 여기 기름시장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유명하죠? 여기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여기 초등학교, 여기 또 초등학교, 이런 위치가 되어 있는 데가, 그다음 여기 우리 또 좋아하는 현대백화점, 미아점. 가깝죠? 그 기름유통에서. 이렇게 도보로 가도 백화점 가겠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동북선이 또 생겨요. 동북선. 그쵸? 그러면 버스를 한번 타고 가든 아니면 뭐 시간 있으면 걸어가든 간에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쏘죠. 밑으로 쏘죠. 밑으로 쏘면 왕십리 가죠. 그쵸? 왕십리. 물론 여기서 기름역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환승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호재가 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5천만 원 미만, 5천에서 1억 사이, 1억에서 3억 사이, 3억 원 이상까지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를 결부지어서 물건을 골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는 동북선, 신안산선, 월급 판교선을 공부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운 받으시면 교통호재 맞춤형 추천 경매물건 30선을 골라놨어요. 자, 보시게 되면 동북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7월 15일부터 아파트로 가격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네, 동북선 영향권,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보람부터 최저가 뭐 4억대, 3억대, 7억대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3억대, 2억대도 있죠. 아파트 기준으로인데 2억대도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건 지분 매각이네요. 2억대 있고 또 4억대. 아무래도 동북선은 서울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런데 월판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서울이 아니라 시흥이라든지, 그쵸? 안양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격대가 내려오겠죠. 자, 시흥 정왕동 2억대 최저가 기준으로 여기 2억대, 2억대. 여기 철산동 당연히 광명이라고 했죠. 광명은 뜨겁잖아. 5억대, 인천 연수구 2억대. 그리고 여기 정왕동 다시 2억대, 철산은 또 뜨겁죠. 9억. 최저가가 9억대예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광명, 성남, 하남, 과천 이런 데는 서울이에요. 4억대, 여기 정왕동 1억대까지도. 얘는 공시가격 1억 원 넘겠다. 이렇게 월판선 영향권 보시고.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보니까 지금 다 아파트예요. 빌라 없어요. 근데 벽산 아파트 지금 전용 5구 사이즈 3억대, 3억대, 번호동 4억대, 3억대, 5억대. 그리고 여기 1억 이하죠. 공시가 1억 이하죠. 여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안산 상록구 4동인데 번호 아파트 14층이야. 9,800 시작. 이런 건 대박이죠. 그죠? 그리고 요 3억대, 여기 개별 매각으로 2억대, 3억대, 4억대. 이렇게 30개 제가 골라놨으니까 지금 봤던 교통호재들 쭉 살펴보시면서 이 사건번호 입력해서 그 개별적으로 입지 분석해보시고 또 권리 분석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쭉 권리 분석을 했지만 권리 분석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시세 파악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좋은 어떤 그 전반적인 그 투자처 찾는 게 되실 것 같아요. 한 3분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 25개구 지역 분석 7주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주차 바로 지난주에 개강을 했고요. 이거 7주 과정 중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25개구의 모든 교통호재, 개발호재, 그다음에 각 중심 구조, 공간 구조들 보면서 여러분들 경매물건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호재를 덧붙여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합류하실 분이 계시다면은 요 총 25개구를 이번 그 여름 휴가철 딱 2달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요거 그 PDF 자료에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개인톡을 주시거나 또는 단톡방에 주시면 여러분 중도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바로 OT 했어요. OT. 지난주에 바로 OT해서 이제 여기 날짜 써 있죠? 7월 8일. 내일이죠. 내일이 드디어 이제 개별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 VOD 해서 6개월 동안 녹화본 드리고 있으니까 중도 합류하실 분들은 지난주 거는 녹화본으로 보시고 내일부터 참석할 수 있어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문자 회신을 주시거나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짧은 우리 특강 교통호재 개발호재 포함한 우리 자금대별 투자처 찾기 강의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제가 받고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쌤 좀 늦게 들어오셨네. 도윤쌤, 영진쌤 항상 열심히시고, 진주쌤, 희쌤, 남영주 계시고, 또 용인에 집 마련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미경쌤도 반갑고, 그다음에 정은쌤 항상 열심히니까 또 좋고, PC2는 아까 여기 채팅창에 썼죠? 누구신지? PC2 누구인지 아까 썼었죠, 여기다가? 자, 질문 지금 써주신 분이 계신데, 하계 장미 아파트나 수지구청 뭐라 쓴 거야? 뭐라 쓴 거야? 수지구 처유레미 수지구청 레미안 4차 중에 뭐가 더 나아 보이시나요? 둘 다 좋아 보여요. 가격대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수지구청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중에서 제일 센 데가 수지구니까 용인 쪽 그 생활 반경이 계신 분이라면 저쪽 노원 아니 이게 지금 실거주를 고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투자일 것 같은데 왜냐면 거리 차이가 너무 크잖아 지금. 하계장미하고 수지구청 레미안하고는 그쵸? 서울 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권 쪽이면 신분당선 가깝게 해서 이 수지구청 레미안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계장미는 안 가봤으면 일단 가보고 나서 얘기해봐요. 하계장미도 좋아요. 그리고 또 질문. 경락대출, 요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융권별로 다 지금 점검받고 가이드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자 대출을 막히진 않았지만, 일부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들은 벌써 보수적으로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대출 규제가 아닐 때라도 그 대출 문제에 있어서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제 동시에 알아보면서 접근하셔야 될 건데 아직은 대출이 우리 개인 대출 말고는 뚫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대출이 1주택자도 나오는데 경매도 똑같아. 개인 대출은 똑같아요. 그죠? 개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경매든 일반 매매든 똑같아요. 단, 경매로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매매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또는 일부 뭐 그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또는 뭐 신탁 대출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 할 때는 그 가계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되되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지정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출 규제도 앞으로 더 만약에 세진다면 바로바로만 일주일 간격으로 세지는 건 아니니까 몇 달 간격씩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물건 나왔을 때 어, 조금 선점해서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거기다 의지하지 말고 일단 그 물건 자금 규모를 조금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매매 사업자 또 가능은 일단 하다. 가능은 일단 한데 어려울 수 있다. 시간이 가면 나중에 바뀌면 왜냐면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사업자 대출 또는 매매 사업자 대출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유튜버들이 그런 걸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하니까
고쳐지는 거야. 꼭 그 법이, 정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음.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다들 또 간만에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우리 뭐, 아까 미연쌤, 미연쌤은 처음 뵈시는 분 같은데, 미연쌤, 동인쌤, 그리고 주희쌤도 처음 뵈시는 분 같고, 또 다른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셨던 분들 같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같이 지금 이제 여름날 뭐 지역 분석이든 또는 경매 투자든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줌 수업이라든지 또는 정규 수업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지역 분석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아까 그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나 또는 우리 단톡방에다가 후기 남겨주시면 요거 얼리버드 적용 바로 해드려서 내일부터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단톡방이든 개인톡이든 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